사실 저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면 되지 않을까. 주식 투자는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나무처럼 그 시집을 이번에 내서 판매하고 있는 을매 정상조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한번 책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정말 이게 어떻게 시를 쓰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아마 대한민국 저는 제가 본 건 최초고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최초 아닐까요? 근데 이제 시를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시를 쓰는 것과 주식 투자를 분석하는 것이 거의 그 대동소이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써도 철학이 있어야 쓰는 것이고 주식 투자도 철학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돈 벌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첫째가 모든 것이 역발상에서 시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이 아름답다 이러면 저의 여인은 왜 아름답지 않는가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추적하다 보면 아름다운 여자는 진짜 이래서 아름답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시를 쓸 때는 이 섬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역발상에서 시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적자가 났는데 적자가 나면 다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남이 안 좋은 곳에서 저건 진짜 안 좋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하다 보면 진짜 좋은 것이 발견이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쓸 때 중요한 것이 섬세한 거예요. 섬세한 거. 언어를 사용할 때 시를 쓸 때 사랑, 그리움, 외로움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외로움 그러면 바람에 풀잎이 정말 가느다란 몸짓으로 흔들리는구나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그냥 가느다란 몸짓이 애로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할 때 두리뭉실을 분석하면 안 돼요.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잘 분석해도 한 가지 분석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주식이라서 정말 섬세한 부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를 쓸 때 저는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는 우리나라의 엄청 유명한 두 시인한테 그냥 그 첨삭 지도를 5년에서 한 8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첨삭 지도를 받는다고 시를 써서 가잖아요. 그러면 10줄을 써서 가면 8줄은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좋게 그어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갖고 첨삭 지도를 받으면서 인간 자존심은 다 뭉개져서 오는 거죠. 그게 5년, 8년이 가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것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잘못을 다시 섬세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고집으로 하다 망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 고집을 빨리빨리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역량이 거기에서 저는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쓰는 것과 주식 투자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좀 그런 세 가지에 근거한 섬세한 주식 분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가서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그려왔는데 삼성전자 120분 차트인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저점이 이전에 아주 저점 있잖아요. 6만 원대 초반대 여기까지도 가버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차트의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전분기가 재고 자산이 54조 4천억인데 지금 이번에 재고 자산이 55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까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매출액도 거의 뭐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게 없습니다.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매출액이 설령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재고 자산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한테 주식 투자한다는 자체가 상승을 위한 그 주식 투자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전분기 재고 자산이요 17조 1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재고 자산이 16조 4천억으로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재고 자산이. 두 번째 매출액은 전분기가 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 분기가 이제 반기 이제죠. 그러니까 총에서 12조 3천억 3,940억이에요. 그러니까 약 7조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매출액이. 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이닉스는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뭐 수혜가 HBM3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하이닉스가 수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하이닉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중국의 인텔 공장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텔의 매출이 사실 2분기인가에 거의 반토막 났어요. 2분기인가. 네.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거 엄청 늘었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런데다가 또 재고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AD 테크놀로지의 그 DSP 디자인 하우스 인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2020년도 디자인 하우스 인증을 파운드리 쪽을 했는데 2022년까지 그 1년이면 3천억씩 매출을 내던 회사가 한 푼어치도 삼성전자 매출이 이 계약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우 2023년에 지금 6월 달 들어서 220억 정도의 계약건이 딱 한 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계약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디자인하우스적인 것, 팹리스적인 것의 부분의 주가는 일정 부분 약간 가짜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연관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올랐는데 기업 내용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가 체크를 해볼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주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페스 회사가 1분기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했던 것에 대해서 WLP 펀딩이라고 해서 이 매출이 네페스가 1분기에 51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해서 총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냐면 1198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패키징의 매출액이 1분기나 2분기나 대동소이하지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자는 엄청 증가하고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가 엑시노트를 갖다가 삼성전자 고가폰에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도 이제 적용 제외돼 있고요. 저가폰에는 이제 적용을 한다는데 그것도 저가폰마저도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파운드리 쪽의 그 TSMC하고의 경쟁에서는 거의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주를 받는다, 뭐 한다, 뭐 수율이 뭐 얼마나 개선됐다. 이런 것은 진짜 삼성전자를 위해서 좋은 뉴스만 나오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뉴스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저는 비관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분기에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고 또 재고자산이 줄었다면은 삼성전자도 매출이 증가하고 재고자산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HBM3에서 보았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D램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져요.
또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보다 또 진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은 상상이 안 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는 얼마나 공룡적으로 굉장히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공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잘하면 본전 여기 떨어졌지만요, 못하면 하락 이런 식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인텔의 랜드 공장이 저 중국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만약 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돼야지 삼성전자가 돼야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무제표랑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HBM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정상주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ST 있잖아요. ST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자, ST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4구간입니다. 이 4구간 진입에서는 저도 예측이 안 되고 모두가 예측이 안 되는 급등락이 어느 구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서 투자하시고, 저는 저점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지, 신규 매수는 이제 각자 이거에 대해서 자기 리스크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제 말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주식으로 손해나서 원수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첫째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IR 담당자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IR 담당자를 만나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IR을 하고 있는 누구한테든지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밝히고 IR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저한테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테스트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파이널 테스트가 7월 말로 끝났고 8월 2일 날 이게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치가 좋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통과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7월 말까지 해서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고 8월 2일 날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의 파이널 테스트가 8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9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것이 다 이제 NDA라고 비밀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뭐 공시나 IR을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그 하이닉스 결과를 갖고 뭐 어디든 뉴스를 내보낸다든가 그러면 삼성전자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이제 9월 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봤을 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 HPSP가 벌써 시가총액이 3조 갔다가 2조 몇천억 하니까요. 그것과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챔버고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부분인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경쟁사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고 외주 발주해서 이제 온도 조절 재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경쟁력이 뛰어나고 또 경쟁사는 뭐 400도 이하 이하에서 이렇게 어닐링을 하지만 여기서는 900도, 또 경쟁사는 25기압 이하에서 하지만 여기는 30기압 이상. 그러니까 수소를 있잖아요. 1기압으로 올린다는 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1기압을 수소로 올린 상태에서 900도로 유지한다. 이것은
얼른 말하면 400도 이하하고 25 기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보다 제가 보나 누가 보나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각도 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뭐 이게 특허에 대해서 이게 혹시나 뭐 특허 소송이 걸리면 어쩌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기존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알고 보니까 여기는 원래가 온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1000도씩 올리는, 그리고 기압을 올리면 1000기압까지 올리는 이런 기술이 국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또 습도를 엄청 제어를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합수소 어닐링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미 특허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챔버라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만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경쟁사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ST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ST가 올해 뭐 이렇다 할 매출이 있을 것이 없어요. 왜냐면 다 연구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전년도 반기에 그 2분기 매출액이 169억인데 이번에 204억이 나왔거든요.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올해 목표가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반기가 28억 적자였는데 이번에 6억 적자 정도 나왔어요. 줄었네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3분기부터는 이제 확실히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3분기부터 3분기부터 매우 높은데 그게 왜 이제 갑자기 거꾸로 흑자 전환이 아니라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해 버릴 요소가 있더라고요. 매출이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저는 그건 정확하게 사실은 예측하기는 저 입장에서는 힘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은 금융 비용이라고 해갖고 96억이 발생을 했어요. 금융 비용이. 이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이전에 200억이 있었고 그 이후에 350억을 발행해갖고 이전에 100억을 갖다 콜옵션을 행사해갖고 소각을 했고 지금 450억이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법상 왜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은 꼭 이 주가가 올라가면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기록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히는 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내재 파생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장부상의 손실이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손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되고 나면 다시 이게 복구가 되는지 어쩐지까지는 저는 회계상으로는 잘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른 회사들도. 네. 그래서 96억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이게 전환사채를 소각할 때 소각하기 이전에 1분기에는 엄청 주가가 뭐 8,000원 했는데 소각할 때는 10,000원이다. 그러면 그게 약간 이제 11,000 얼마에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가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파생상품 손실이.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전환사채 손실이 그 파생상품 손실이 장부상으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공합수소 어닐링 이어서 제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HBM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그 ST가 HBM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느냐 뉴스에 나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가장 중점적으로 다른 것도 장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웨이퍼 가압 큐어는 자기들 장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토 클레이브 이것도 가압 큐어 아닙니까?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뭐 몇십억 정도 들어가냐 몇백억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분이 못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백억 단위는 된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어봤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있으면 후공정 장비 있잖아요. 8.6세대를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티안마이라고 있어요. 중국에는 BOE 계열사들이 뭐 비조녹스, 티안마이 뭐 굉장히 뭐 이름이 희한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티안마이에서 8.8세대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ST 장비가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이제 후공정이니까 전공정이 먼저 발주되고 후공정은 나중에 발주되거든요. 그래서 발주가 이제 될 때가 됐지 않나 싶어갖고 물어봤더니 그 장비의 핵심이 VDO라고 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VDO 장비도 뭐 200도, 300도를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진공 장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것이 라미네이팅 장비입니다. 라미네이팅 장비인데 그런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토클레이브, 라미네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필름을 입히는데 기포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 몽달책방을 나와야 되는데 이런 홈페이지 나와 있는 사진만 갖고는 도저히 뭔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공개할 수 있으면 사진 좀 올려달라. HBM 장비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8.6세에 들어가는 장비 좀 공개하다 하려고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한테만 공개하면 문제가 되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갖고 올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역인데 그 홍보 영상 앞부분을 보면은 정말 그 미술 전시관 같이 기가 막히게 뭐 카페가 뭐고 만들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장동복 회장님이 원래 그 승마를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말을 한 10필 정도를 직접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그 화가들 데려다가 있잖아요. 맨날 여기서 이제 말을 이렇게 그리는 동호회.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말을 그리고 자기 그림 그리고 여기서 그런 것을 하다가 장동봉 회장이 직접 말을 그리는데 엄청 잘 그리고. 그래서 여기 그 화면에 보니까 대형 말 그림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본인이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거하고 유사한 일이 어디에가 있었냐면 제우스라는 주식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10,000몇천 원 할 때 그 회사의 그 장비 같은 것은 이렇게 안 보여주고 사옥에 그냥 그 편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규모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사갈 사옥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내부에 지금 뭐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옥을 보니까 진짜 무슨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갖고 제우스가요. 12,000~13,000원 할 때 사옥을 공개했는데 지금 한 4만 몇천 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회사의 내부 상황이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누군가 직원들한테 대접을 해주려면은 그만큼 돈벌이가 돼야 되고 뭔가 그 특별한 기술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아무것도 없으면 작업복 입고 일하기 바쁜데 그런 그 정말 기가 막힌 사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휴식 공간이니 뭐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ST 부분이 이렇게 공개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정말 주가 모멘텀이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 여기 말고도 또 사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말고 또 나대지 땅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ST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했더니 나중에 이번에 이제 그 재무제표가 발표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다 리스로 사진 땅들이더라고요. 리스. 네, 그래갖고 ST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만큼 큰 사옥이 또 저쪽에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기가 막히게 졌어요. 임대해준 그 시기가.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EUV 같은 것으로 엄청나게 이제 공정 캐파가 커지면 그 공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막 적자나고 그러면 막 사옥 집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팔고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거의 1,000억 원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개한 걸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띄우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까 가압 규효 있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압 규효 장비를 조립하는 네. 그런 지금 장비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이제 라미네이팅 장비. 이것이 라미네이팅 장비인데 뭐냐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팅 여기서 장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장을 처리하는 것과 하나는 진공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에가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마스크 제작 장비부터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비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ST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그래갖고 이제 공개해진 사진인데 이것은 뭐 HNS 다이싱 머신이라고 써졌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4인치에서 6인치예요. 네. 그리고 SIC라고 했어요. 옛날에 에스파워 테크닉스를 계열사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에스파워 테크닉 SIC 그 반도체 기판은요. 일본 실리콘 기판보다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지라갈륨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이 다이싱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자체적으로 개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책과제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인가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못 물어봤는데 레이저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엄청나게 고온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말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특허난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2인치 지금 쓰는 플라즈마 다이싱 머신이라고 사실 우리나라는 다 지금 현재 레이저 장비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플라즈마라고 적혀 있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장비들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플라즈마 백 애칭 그러니까 애칭이라고 하는 거 애처가 이게 식각이거든요. 식각 장비인데 이것은 8인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를 만들잖아요. 이 다이싱 이제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게 나노 공정에 들어가잖아요. 나노 공정에 들어가면 어디 또 이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그 식각 부분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TSV라고 있잖아요. 구멍 뚫는 한미 반도체 그것 때문에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나노 공정에서는 이걸로 뚫어야 되는 이 기술을 하고 동일한 기술로 뚫어야 되는 앞으로 시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HBM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개를 한 건지 몰라도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뭐냐면 스핀 커터라고 이것은 우리 보통 반도체 하면은 웨이퍼가 뺑 돌면서 이렇게 감광액을 딱 조사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많이 광고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광액을 이렇게 웨이퍼에 입히는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대부분 온도를 막 엄청 올리는 가압 큐어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위주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급격하게 또 온도를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게 다 변형돼 버리겠죠. 그래서 울트라 로우 칠러라고 이것은 영하 한 온도가 65도 정도에서 이런데 보면은 장비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장비 이거 있잖아요. 아까 가압 큐브 반도체 장비잖아요. 그런 것이 이거 만들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군가 발주를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수주 공시는 안 나온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라미네이팅 장비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진공 라미네이팅 장비입니다. 진공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ST를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보고 이걸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희한한 PALD 장비를 보고 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 달라스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고 한국생명화에너지하고 뭐 같이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2023년 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미 특허나 있는 것은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라고 그것도 이제 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공합수소 어닝 장비를 ST에서 개발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네. 삼성 통과했다고 하이닉스 통과했다고 말로 통보를 들으면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합수소 어닝 이게 저는 이게 이제 그 경쟁사하고 있잖아요. 국제과제에서 어떤 편차로 기술 편차로 이긴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ST가 땄다는 것은 믿어도 될 일 아닌가.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것들이 그 아까 이야기한 그 공합수소 어닝 국제과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것이 방막 증착 그러니까 원자 증착하고 ALD 기술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ALD 기술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네오콘 장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 제가 이제 P12 장비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오콘 장비는 원래 100대를 뭐 올해 수주해 갖고 뭐 한다더니 왜 공시가 없냐 그랬더니 한 대씩 수주하는 걸 어떻게 공시하냐 하더라고. 그러면 올해 100대 수주해서 초과 달성하냐 했더니 이 네오콘 장비라든가 P12 장비는 초과 달성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나노 공정에 있잖아요. 그 기술로부터 이 플라즈마 기술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기술을 추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 장비가 있잖아요. 시멘스 협력업체 등록해 갖고 거기에서 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제 이제 이 납품이 시작됐냐면 2023년도 4분기부터 그게 납품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IR 담당자한테 들었고 제가 이제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부터 계속 사전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대껏 모든 사람한테 IR하는 수준에서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와, 저런 거를 어떻게 만드나 싶기도 하고요.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을 보면서 네. 아니 장비가 종류가 많기도 하잖아요. 네. 봐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고 막 제작하고 있는 그 장비들 있잖아요. 네. 다 이게 라미네이팅 장비라는 게 이게 한 대가 엄청 이게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온도 1000도씨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계열사가 있는데요. 계열사에서 그 1000도를 올리면 그 열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지간한 걸로는 다 타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배관 같은 것을 다 부품을 만든 게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 뭘 한다 그러면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렌즈를 국산화해 갖고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것을 렌즈를 국산해 갖고 지금 현재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렌즈를 아주 특화시킨 그 계열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받침을 둬야 되니까요. 수소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뭐가 이렇게 수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째는 영하 252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수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소는 압력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탄소섬유로 압력 탱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만약 수소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킨다면 영하 252도에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원래는 그 다른 대기업에서 있잖아요. AEM 방식은 하다가 실패했답니다. 근데 독일의 그 이넵터가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협력해갖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제주도에다 실증 사업을 해서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고압 수소 어닝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EUV 공정을 들어가니까 이제 수소가 이제 이 직접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수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있으면 미래의 먹거리로 수소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AM 방식의 국제과제로 수행하는 게 3건이나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ST를 지금 뭐 적자니 뭐니 지금의 실적이니 뭐니 이런 것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옥을 그 7층씩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막 그림을 전시해놓고 사원들을 그렇게 편익시설을 해놓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